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또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특검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바로 내란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수아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거부한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내란 특검은 객관적 자료로 건강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바뀐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서나 구두로 표시한 불출석 의사가 없었다면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강제 구인까지 하려 했지만 독방에서 안 나오겠다고 버텼다면서요. 네, 특검은 우선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정본부는 이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고 또 전직 대통령인 만큼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낸다 밝혔습니다. 네, 교정본부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강제로 끌고 나오진 못했다는 거군요. 만약에 내일도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특검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네, 박지영 특검보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했는데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피의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게 까다로운 만큼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정수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드론 작전사령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건데 여당에선 당시 무인기의 목표 지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관저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드론 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 지시했는지 또 군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 지시라고 했다는 등 현역 장교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드론사 백령도 부대에서만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가 북파됐다는 복수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평양으로 각 2대와 4대, 11월 13일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로 1대를 보냈는데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른 무인기 이동 경로는 북한이 공개한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평양의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북한의 심장부에 대북전단을 뿌려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특히 그 주변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또 감시가 집중돼 포착될 수밖에 없는 곳들로 무인기를 보내란 지시에 부대원들이 반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보고하자 김용태 드론사령관은 온천비행장 비행 어렵다는데요라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보안 폰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던 외환죄 관련 혐의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현역 장교로부터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에 드론을 5번 이상 보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시점을 맞춰보면 당시 대통령 부인의 의혹이 확산되던 그 시기와 맞물린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지점이거든요.
2024년 9월을 보면 명태균 게이트 확산됐죠. 또 창원지검에서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달에는 디올백 의혹 무혐의 처분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해서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11월에 명태균, 김영선 두 인물의 구속, 수감 소식이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이런 한 2달여 동안에 5번 이상 드론을 날렸다. 그래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뭔가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언론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종합적으로 좀 보면 저는 그것도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2월 3일 개엄 날에 경찰청장이 뭔가 개엄 왜 했냐, 이 원인에 대해서 뭔가 사적인 이유로 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위험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을 살리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거를 설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면 2024년 5월 달부터 오물풍선이 이제 날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4년 9월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물풍선의 어떤 뭐 이렇게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더 뭐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날라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때 북한에 날라왔던 것보다 2배 이상을 더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과 관련돼서는 보통 2차례 정도 날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은 5차례 이상 날렸다. 이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기들을 좀 맞춰보니까 전반적으로 창원지검에서 수사했었던 거 쭉 올라오는 상태고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여러 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 부각이 됐었고 실제로는 11월이 되면 검찰의 조사가 이 대검에 보고까지 됩니다. 대검에 보고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BH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격화됐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당시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역시도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결국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하나 살리려고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에 대한 연루 가능성 이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이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평양 드론 침투는 부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부의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라는 진술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시점들을 쭉 정리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민정 의원? 물론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12월 3일 날 계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내외환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외환죄가 북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북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펼치나 방향성을 제시할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대응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향후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들이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대응할 때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정황도 있지만 동시에 더불어서 당시 북한은 무인기 도발도 했고 오물풍선 도발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특히 2024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GPS를 탑재해서 정확하게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뜨린 행위까지 했었거든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상당히 강경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드론을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의 그러니까 상공에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보낼 때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가 아니고서야 밑에 있던 일반 국방부에서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 외환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국가 안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네요.